한국노동연구원 정흥준 부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408일 1차 굴뚝농성이 한 번 있었죠? 몇 년 전에. 네, 맞습니다. 그때는 뭔가 타결이 돼서 내려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다시 올라간 거죠? 예,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 408일은 한국합성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 회사를 스타플렉스라는 이런 회사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예. 인수하는 시점은 이제 2010년에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예. 한 3, 4년간 잘 운영을 하다가 예. 이 매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합섬의 이름을 스타케미컬로 바꿔서 이렇게 한 3, 4년 운영을 했었는데 예. 매각을 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노동자들이 고용 보장을 요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예. 일부가 이제 그 농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408일 동안 농성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게 이제 잘 마무리가 됩니다. 잘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고용 승계한다고 네, 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마무리가 돼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파인텍이라는 예. 회사를 만들어서 잘 운영하는가 싶었는데 예. 사실은 이제 또 그렇지도 않고 문제가 좀 생겨서 다시 노동자 2명이 이 굴뚝 농성을 하게 되는 네. 이런 경과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408일 굴뚝농성 한 분이 또 올라간 건 아니죠? 다른 분입니다. 네. 그 굴뚝에 올라가 계신 분 지금 전화로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파인텍 지회의 박준호 사무장이세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뜬금없이. 몸은 괜찮습니다. 그 좁은 굴뚝 위에 1년을 있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데, 뭐 여기저기 아프실 텐데요. 벌써 시간이 1년이 다 됐는데, 예.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예. 라운드지만 이제 폭이 한 80cm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자는 거, 모든 일을 하루 일과를 보내야 하니까 네. 처음에는 몸이 좀 적응을 못했어요. 예. 누워있을 때도 다행히 저희들이 체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예. 그게 이제 위안을 좀 삼는데 예. 장소에 협소한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게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허리 쪽이라든지 그렇죠. 근골격계 쪽 이런 데가 좀 많이 불편하죠. 지금도. 예. 며칠 전에 의사가 또 올라갔었죠. 네네. 뭐라고 하던가요? 4번째 올라오셨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소화기 계통, 근골격계 계통, 그다음에 이제 이래저래 이제 위에서 고공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는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심적인 스트레스 문제라든지 예. 그런 걸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이렇게 1년씩이나 계시게 될 줄 예상했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예전 저희들은 이제 2번째 고공이다 보니까 408일 고공 농성을 마무리하면서 또 저희들이 또 올라갔지만 기존에 이제 스타케미칼을 인수한 스타플렉스 자본이 그리고 파인텍 회사를 만들면서 저희들을 그렇게 방치하다시피 자기네들의 먹튀 행각을 수준을 밟기 위한 그런 수준은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파인텍으로 가도 싸울 수밖에 없을 여건일 거고 그리고 쉽게 끝나지 않을 싸움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1년을 맞이하네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유, 이 고생하느니 다른 일자리 찾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면요. 주위에서든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예. 그런다고 해서 기존에 노동자의 삶이 지금 현재 그 조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해고가 되고 투쟁하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여타 사업장들도 많지만 그런 노동자들이 그거를 당장에 힘듦을 면피하기 위해서 다른 직장에 간들 그게 옳은 직장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노동 환경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대로 왜 해고가 되고 이렇게 투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히 정당성이 있는 거거든요. 사측에 재벌들의 일방적인 해고를 통해서 근데 그런 부당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힘드니까 나나 그냥 일에서 벗어나면 되지 하는 식으로 다른 직장을 얻어간다고 해도 그 문제들이 다른 데로 옮겨가는 만연해 있는 이 노동자들의 문제들이 다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반복되게. 그런데 지금 굴뚝 위에 2분 계시고 굴뚝 아래에 3분 계시고
이렇게 함께 투쟁하는 그 노동 동지들이 딱 5분이라면서요. 예, 지금 현재 5명입니다. 처음에 투쟁 시작하실 때는 훨씬 많았을 텐데 이제 다들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떨어져 나가시고 현재 5분. 참 힘드시겠어요. 뭐 당연히 뭐 여타 큰 사업장이 아니고 소수 영세 사업장 5명의 동지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밑에 3명, 위에 2명 있다 보니까 모든 일을 밑에 있는 3명의 동지들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위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많이 힘들죠. 하지만 뭐 저희들 5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주위에서 이제 연대해 주시는 동지라든지 알겠어요. 함께 저희들을 해주시는 동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힘으로서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힘들이 엄청나게 큰 힘이 되는 거죠. 예. 우리 많은 시민들이 손편지도 보내주고 그러신다면서요? 예. 요전 앞에 CBS 이제 김다음 PD란 분이 그다음에 같이 함께 뜻을 하는 저희들 파인텍 투쟁을 돕기 위해서 텀블벅을 마음은 굴뚝 같지만 텀블벅을 시작하면서 저희들 투쟁을 알려내고 이제 편지 쓰기라든지 해서 조그만 초등학생 어린이들부터 해서 이제 뭐 대학생 일반인들 해서 많이 힘내라고 소수인의 5명이서 함께 하는 게 아니고 그 투쟁 함께 알아내주겠다, 함께 해주겠다 그런 응원 편지를 많이 받으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파인텍 지회 박준호 사무장이었습니다. 정홍준 부연구위원과의 말씀도 나눌 텐데요. 지금 이제 그 박준호 사무장이 이건 아주 전형적인 그 부당한 해고다. 자기들에게 정당성이 있다. 이 자본의 먹튀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네. 그거 조금만 좀 설명해 주시면요. 예, 우선은 그 국내 법에 따르면 이제 회사를 인수하거나 합병을 하게 되면은 고용 승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적 자본만이 아니라 이제 인적인 이런 노동자들도 당연히 고용 승계를 해야 되는데요. 이 고용 승계라는 것은 그냥 고용만 승계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조건을 최소한 보장함으로써 정상적인 이제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요. 지금 이 스타케미칼의 사례를 보면 스타케미칼이 원 회사는 스타플렉스지만 스타케미칼이 한국합성을 인수하면서 불과 3년 정도만 정상적인 기업 운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매각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 이 스타케미칼이 그 한국합섬을 399억에 인수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저가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가 2010년도인데요. 이미 한국합섬은 2007년부터 이 시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부도가 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웠던 데고 그때는 2009년도 미국 리만 브러더스라든지 이런 경제 위기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을 때여서 싸게 아주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게 돼서 잘 운영을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 한 3년 정도 있다가 바로 매각 절차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이 고용 승계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스타플렉스가 우리를 인수를 하게 됐을 때는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를 고용해서 같이 좋은 회사를 만들 것으로 보고 또 산업은행도 그걸 믿고 비교적 싼 가격에 이 스타플렉스라는 조금 자그마한 회사에 한국합섬을 넘긴 것인데 이게 과연 3년 동안 이렇게 해서 매각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의문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차 농성이 408일 동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만 하고 매각하면서 그냥 그 매매 차익을 챙기려고 한 이렇게 보인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그렇습니다. 그 후에 파인텍도 마찬가지인 겁니까? 여기는 이제 더 심각합니다. 더 심각해요. 예, 왜 그러냐면은요. 그 사이에 이제 명예퇴직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대부분 이제 노동자들이 떠나고 맨 마지막에 남았던 11명이 남아서 그 농성을 이제 408일 동안 하게 되는 거죠. 물론 한 명이 가서 했지만. 그리고 이제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게 2014년입니다. 그런데 합의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은 그 공장을 철거를 하기 위해서 합의를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공장 철거 아예. 왜냐하면 이제 그 사이에 설비는 매각을 했습니다. 설비 매각 대금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약 한 300억 원에 이르른다라는 게 이제 언론 보도들이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회사는 399억에 샀는데 이미 설비 매각을 300억에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설비를 매각하려면 그 다음에는 공장을 이제 철거해서 분할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려다 보니
그 안에서 굴뚝에 농성을 하고 있는 예, 그 노동자를 그 내려오시게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합의를 하게 돼서 합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남아 있는 11명을 고용해서 파인텍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해주겠다 네, 이렇게 네. 하지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동일한 고용 조건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 충북에 있는 조그마한 회사고 이게 정상적인 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게 그 해고자 5명이 그 운영하는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 명의 노동자들이 있어서 거기서 같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5명의 그 남았던 사람들만 거기서 이제 딱 모아놓고 일을 시키고 뭐 식당도 없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네. 이게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뭐 최저임금 정도에 불과한 임금을 받고 하다 보니 애초에 약속대로 애초에 약속은 고용 조건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합의를 해서 애초 한국합섬 수준이라든지 그 전에 스타 케미칼 수준의 고용 조건을 보장한다고 했으니 알겠어요. 보장해 달라라는 요구였던 거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잘 안 됐던 겁니다. 두 번의 경우 다 기업을 사서 정상적으로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고 그래서 영업이익을 얻겠다는 게 목표가 아닌 거죠. 두 경우가 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 겁니다. 거죠.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할 법적 수단은 없는 겁니까? 노동자들이? 이게 너무 이 형식 논리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모 회사인 스타플렉스는 분명히 스타케미칼을 운영했던 회사이고요. 네. 또 파인텍을 만들 때 이 스타플렉스라는 그 회사가 합의의 당사자였습니다. 사인을 했던 그 회장님이. 그런데 지금 와서 아니 우리는 파인텍하고 아무런 지분 투자도 하지 않았고 모를 관련 일이다. 관련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 사실혼을 인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혼인사약에 서류에 사인을 안 해도 예. 사실혼은 다 인정을 하는데 이 배후에 어떤 그 배경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우리는 파인텍에 투자를 안 했으니 우리하고는 관련 없는 회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책임을 너무 지나치게 그래도 외면하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법적으로는 이 노동자들이 하소연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용승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유사한 조건의 고용승계이기 이분들이 때문에 굴뚝까지 올라간 걸 보면은 법적 조치들도 했을 거잖아요. 예, 했습니다.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까? 그게 이제 잘 성과가 나질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앙노동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그 어떤 그 이것에 대한 구제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군요. 예,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것은 노사의 의견 차이가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판정을 내리기 어렵다라고 해서 판정을 내리지 않았던 거죠. 소송은요?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으로 갈 방법은 없어요? 소송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아주 지난한 과정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이 사건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많은 그 어떤 장기 사업장의 이슈들이 사실은 그 소송에서도 잘못된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네. 지금 노사 간의 대화도 전혀 안 되는 거죠? 전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이 회사 쪽에 모 회사인 이 스타플렉스에 대화를 좀 하고 또 제가 지금 언론에 보니까 이 구미공단에 있는 그 구미산단 부지를 매각한다고 스타플렉스가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한 400억 이상 되는 아마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스타플렉스는 크게 손해본 것이 없으니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으로 뭔가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여러 군데의 아마 의견인데 회사가 이것을 좀 반응이 없어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언제까지 계셔야 됩니까 이거? 그렇지만 뭐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는 지금 긴박한 경영상의 해고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국합섬을 인수하기 전보다 인수한 후에 사실은 이 스타플렉스 모기업인 스타플렉스의 그 기업이 순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약 한 200억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큰 경영상의 문제는 없었던 거고. 알겠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애초에 좀 원만한 이 고용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그 회사가 좀 더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아마 들여다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정부가 좀 개입을 해야죠. 그래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목요일 국회에서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 아주 바람직한 거라고 보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업에 좀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려면 다양한 어떤 그 토론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노동조합도 양보할 것들이 있겠죠. 뭐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그 논의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셔서 의견을 제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국회 토크 콘서트 마음은 굴뚝 같지만 여기에 좀 많은 분들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그나저나 외국에도 정리해고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외국 어느 나라에서 뭐 굴뚝에 올라가서 1년 넘게 있었다든지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었거든요. 거의 뭐 왜 유독 우리나라가 이런 겁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취직도 그만큼 어렵지 않은 것도 있는 거고요. 또 해고돼 있는 기간 동안에 충분한 사회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해고라는 그 자체보다도 뭐 해고는 될 수 있지만 내가 그 정당한 해고인지 아니면 부당한 해고인지 여기에 대해서만 좀 갈리는데요. 저희는 이 노동시장 자체가 워낙에 이중구조로 돼 있고 그렇죠. 지금의 이 직장을 놓치게 되면 다시 동일한 직장을 갖는다라는 게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 한국합섬의 노동자들이었는데요. 한국합섬이 굉장히 좋은 회사였거든요. 구미공단은 굉장히 좋은 회사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조건들을 뭐 유사하게 보장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 그 문제였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조금 해결의 과정에서 너무 회사가 그 이익을 중심으로 좀 판단하지 않았을까. 어차피 이 회사들이 운영이 되려면 결국에는 노동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사회적 안전망 확충 이거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되는 사례로군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